유튜버 전환길이 이번엔 가수 태진아 이름을 내건 거짓 섭외 콘서트로 논란의 중심에 섰어. 전환길은 본인이 주도하는 을 홍보하면서 3월 2일 킨텍스 공연 포스터맨 위에 태진아 얼굴을 크게 걸고 뱅크 조장 형윤신혜 등과 함께 출연하는 것처럼 광고했어. 티켓도 이미 5만 7만 원에 판매 중이었고 유튜브 방송에선 태진아 선생님도 나온다며 홍보까지 했지. 근데 태진아 측 입장은 완전 반대야. 소속사 진아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에서 해당 콘서트에 출연하기로 한 적이 전혀 없다. 행사 관계자가 정치 행사를 일반 행사로 속여 3월 2일 일정이 가능한지만 문의했을 뿐이라고 밝히고 일반 행사인 줄 알고 스케줄은 가능하다고만 답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출연 확정처럼 포스터 티켓에 써버렸다는 거야. 소속사는 정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 태진아 사진을 허락 없이 포스터 유튜브에 사용한 건 명백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라며 행사 관계자와 전환길 뉴스를 상대로 형사 고소고발을 예고했어. 전환길은 행사 대행사가 준 포스터를 그대로 썼을 뿐 자신도 당황스럽다며 태진아 측이 전환길 주최라는 걸 알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빠지는 것 같다. 그 심정은 이해한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포스터에서 태진아 사진을 급히 삭제한 뒤야. 정리하면 전환길 대행사 탓 오해였다. 태진아 정치 행사인 줄 숨기고 일정만 확인해놓고 일방 섭외 홍보 티켓 판매까지 한 전형적인 허위 섭외.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 팬덤 티켓 장사를 위한 고의적 이름 도용이라고 봐야 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항소장을 공식 제출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며칠 안 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심 판결은 사실 인정과 법리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결은 훗날 역사 앞에서도 문제로 남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계엄 선포의 적법성, 내란 우두머리로 볼 수 있는지 군경정보기관 동원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야.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 특검도 이미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 방침을 정한 상태라 2심 재판에선 윤석열이 언제부터 내란을 결심했는지 군경정보기관 동원 계획이 있었는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어디까지 사법심사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초대형 법리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이야. 항소심은 빠르면 5, 6월 선고, 대법원까지 가도 올가을 안에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윤석열의 항소, 판결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법적 대응일까? 아니면 정치적 시간 끌기에 더 가까울까? 요즘 정치권 뜨거운 키워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매각 명령 발언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며 농지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어. 투기 목적 농지를 싹 정리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국민의힘이 그럼 1호부터 내 사람 챙겨라라고 역공을 날린 거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등기부등 본 재산 공개 자료를 들고 나와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콕 집어라고 비꼬면서 정 구청장이 태어나기도 전인 영세, 그리고 2세 때 논밭 약 600평을 매입한 기록을 공개했어. 그러니 정원호 구청장을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해서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농사짓는 척만 하는 투기꾼인지 조사하라는 거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원호부터 조사하고 매각 명령하라고 압박했어. 정원호 구청장과 민주당 쪽은 해당 농지는 1970년대 농지법 제정 이전에 가족이 관습적으로 매입 증여한 것이고 트랙터도 못 들어가는 맹지 수준이라 개발 투기와 거리가 멀다며 악의적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는 상황이야. 결국 이 싸움의 포인트는 하나야. 이재명이 말한 농지 매각 명령 원칙을 자기 진영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2세 때부터 이름 올라간 정원호의 농지가 전통적인 가족 농지냐? 아니면 장기 투기냐를 가리는 문제지. 농지 투기 척결을 위한 공정한 검증 요구일까? 서울시장 유력주자 견제용 정치 공세일까? 빌 게이츠가 결국 본인 입으로 외도 사실을 인정했어. 최근 미국 비랜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타운홀 미팅에서 게이츠는 직원들 앞에서 과거 2차례 불륜이 있었다고 고백했어. 상대는 둘 다 러시아 여성으로 카드게임 브리지 대회에서 만난 러시아인 브리지 선수 1명, 사업을 통해 알게 된 러시아인 핵물리학자 1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지. 이 고백은 최근 미 법무부가 공개한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과 맞물려 파장이 커진 거야. 그 문건 안에는 성범죄자 앱스타인이 빌 게이츠가 러시아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성병에 걸렸다. 게이츠가 당시 아내 멀린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항생제를 몰래 먹이려 했다. 곧쓴 2013년자가 이메일 초안 내용이 담겨있거든. 게이츠는 외도 사실 러시아 여성 2명과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성병에 걸렸다는 내용과 앱스타인이 자신의 외도를 도와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짓이고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어. 또 앱스타인과 시간을 보낸 건 커다란 실수였고 그와 만난 것 자체를 후회한다며 재단과 직원들에게 사과했지. 정리하면 빌 게이츠 러시아 여성 2명과의 분류는 사실, 하지만 앱스타인이 말한 성병약 몰래 먹이기성 착취 연루설은 전부 거짓이라는 입장이야. 이 고백, 책임 있는 솔직한 인정일까? 앱스타인 관련 의혹을 끊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 인정일까? 잠깐, 지금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조용히 긴장하고 있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발언을 했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다주택자는 물론 투자 투기용 1주택자까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 이 말 한마디에 부동산 시장이 바로 흔들렸지. 왜냐면 단순히 다주택자가 아니라 비거주 목적 1주택자까지 정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 지금까지는 실거주 1주택자 중심으로 보호 기조였는데 이젠 투자용이면 한 채라도 팔게 만들겠다. 이게 핵심이야. 실제로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보유세 인상, 양도세 감면 축소, 중과세 부활, 심지어 금융 규제 강화까지 순차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선 이런 말이 나와. 이번엔 진짜 다주택 끝장낼 수도 있다. 반대로 일부 전문가는 시장 자체가 위축돼 거래가 막히면 결국 집값 안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지. 그런데 이 모든 논란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야. 자, 이제 문제는 너야. 만약 내가 지금 집을 갖고 있다면 이 말을 들은 뒤에도 그대로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 팔아야 할 때일까? 너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내 생각을 댓글로 남겨줘. 이 이슈 진짜 이번 주 부동산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어.